자, 그와 똑같은 문제가 이제 벌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미리 짚으려고 그러는데, 오세훈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로 됐는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세훈 후보가 태블릿 관련해서 이 사과와 당부했던 것을 올렸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친문 쪽에서의 이 농객과 기자들이 좀 욕을 물었어요. 야, 오세훈이 봐라, 저거 태블릿 가짜뉴스 저거 한번 떠들었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박영선 캠프까지 들어가서 박영선이 너 오세훈 나와 이렇게 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미리 이거를 대비를 해놔야 되겠다. 왜? 지난 전당대회 때 바로 오세훈 후보가 황교안한테 똑같은 일을 벌였거든요. 황교안이 그냥 지나가다가 태블릿 조작될 수 있을 것 같다 얘기했다가 오세훈이 그냥 3일 4일을 물고 늘어져가지고 황교안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중앙일보에 극찬을 받고, 그래서 떨어졌지만은 이 사탄파 언론 세력의 지원을 끊어내지 않았습니까? 그걸 박영선이 따라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그리고 박영선이 그렇게 덤볐을 때 오세훈 후보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황교안처럼 저렇게 도망가다가 뒷다리 붙잡혀가지고 뭐 그때야 뭐 당내 선거니까 이겼다 치더라도, 그래서 저는 자칫 만약에 박영선이 오세훈을 쳤을 때 오세훈이 말을 번복한다거나 태블릿 PC의 조작 문제를 또다시 지난번처럼 음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해놓는 이유는 박영선이 태블릿 가지고 함부로 장난치지 말라는 겁니다. 박영선 너도 목숨 걸 생각 없으면은 이번 선거에 이거 함부로 이거 들고 오세훈 잘못 건드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싸움은 오세훈한테 걸겠지만은 중간에 제가 낄 수밖에 없는 싸움이거든요. 그 당시에 오세훈과 황교안 싸움 때는 제가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안 있었으면 저 바로 오세훈 사무실 쳐들어갔죠, 그날에. 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이 하는 거 가지고 제가 못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을 좀 한번 다시 되짚어 보려고 그래요, 오늘. 자, 첫 스타트는 좀 황당한 게, 그러니까 제가 이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 뉴스를 못 봤죠. 그냥 KBS 뉴스에서 나오는 것만 슬슬 봤지 자세히 못 봤는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실 오늘 제가 처음 다시 보는 거예요. 이 스타트를 김진태 의원이 끊었더라고요. 김진태 자유한국당 대표 후보, 태블릿 PC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많다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라고 황교안에게 물으니까 황교안이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많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태, 잘못된 이게 문제가 많다.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황교안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둘이 한 건데 나는 솔직히 와서 김진태 의원에게 좀 묻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황교안 끌어들였다가 오세훈이 황교안을 이날 다음부터 4일 내내 황교안을 밟아버립니다. 오세훈이 너 어디서 가짜뉴스 퍼뜨려가지고, 그때 김진태 의원이 안 도와줘요, 황교안을. 아니, 황교안을 돕는 게 아니라 오세훈이 옆에서 황교안에게 너 가짜뉴스 어떻게 유포했어 막 따져 물으면은 김진태 의원은 태블릿 PC 진상위원회 활동을 했잖아요. 그럼 오세훈에게 야, 너 조심해라. 이거 조작된 거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김진태 의원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먼저 마이크 꺼내놓고 왜 그랬는지 사실은 제가 나중에 물어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당시는 이 첫날은 오세훈이 끼진 않았어요. 아마 오세훈이 뭔지 몰랐겠죠. 오세훈 후보가 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갔는데 다음 날부터 이제 아마 이 참모들이 저 황교안 지금 잘못 걸렸다. 태블릿 가짜뉴스 물었다. 이제 총공격하자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몰아붙이는데, 자, 이게 이제 이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토론회예요. 태블릿 PC 조작서의 근거는 이거 지금 영상으로 보면 가관입니다. 이거 MBC에 영상으로 한번 보세요. 자, 오세훈, 너 그저께 태블릿 PC 조작됐다 그랬지. 근거가 뭐냐? 아, 황교안 보세요. 근거는 이겁니다 얘기하면 되는데 제 의견을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의견이시죠? 증거가 했더니 지금 이 얘기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뭐 화를 내죠. 아니 그렇지 않다.
이 국면에서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모양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 너 못 빠져나간다. 똑바로 얘기 안 하면은. 무조건 황교안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고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예, 내가 지난번 얘기했다고. 계속 이 도망다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도망다니니까 이제 황교안에 대해서 오세훈은 이것도 이제 중앙일보가 대서 투표했습니다. 오세훈의 그냥 기자간담회를 대서 투표해가지고 오세훈 태블릿 PC 조작 논란에 대해 문 대통령 민노총 설득 못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써요. 나는 오세훈 씨가 이런 것까지 하는지 사실 몰랐어요. 제가 이거 몰랐는데 이거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그냥 이 토론회 하면서 그냥 1심 판결만 들고 이 정도로 얘기한 줄 알았는데 이거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수준이 이거 지금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오세훈 씨에게 책임 묻겠다는 게 아니고 박영선이 똑같이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걱정하는 부분은 오세훈 후보는 황교안 후보의 태블릿 조작 가능성 발언대에 특정 성향 지지자들의 편승에 정치적 슬리를 취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결격 사유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 야당 지도자도 마찬가지라고 말을 모은 뒤 5번은 야당 지지자들이 분노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믿지 않는데 이럴 때 지도자라면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 이거는 지금 탄핵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른바 박 대통령 지지자들 얘기하는 건데 글쎄요, 요거까지는 제가 지금 예를 들면은 실시간 토론에 나가도 오세훈이나 박영선 정도를 앞에 놓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왜 개판이고 다 조작인지 내가 설명할 자신이 있어요. 다만 제가 이거를 대한민국의 최고로 공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데 과연 오세훈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을 읽어봤을까요? 읽어봤는데 이렇게 떠들까요? 특히 법원보다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냥 완전히 이건 조작 날조에 가까운 건데. 자, 넘어갑니다. 태블릿 PC가 조작 가능성이 없다는 판결은 국가수 감정까지 거친 판결인데 특정한 성향의 분들한테 힘을 얻고 있는 가짜 뉴스를 황 후보가 인용하고 편승한 것. 자, 여기까지 이게 지금 토론 때 나온 얘기가 아니라 기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가는 겁니다. 자기가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가지기 위해서 이걸 밝히기 위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옥중 투쟁 중인데 이런 말을 막 떠든 겁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사과를 한 거죠, 하기는. 자, 이거는 틀렸다는 거는 다 우리 독자들은 아는 얘기죠. 국가수 감정에서는 최순실 거라는 감정 결과를 내지 못했고 조작이 안 됐다는 감정 결과도 내지 못했고 파일이 수도 없이 바뀌었는데 이게 고의인지 우연인지는 파일 하나하나를 다 따로 검증해 봐야 된다. 이렇게 검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판결에서는 국가수 감정은 거의 인용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제1심이든 박근혜 대통령 1심이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막 떠들고 있는 거죠. 추후에 이런 정치 지도자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보는 더는 없어졌으면 한다. 다시 물어보지만 박영선 후보가 똑같이 오세훈 후보에게 오늘 밤이라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고 도저히 제가 이거를 넘어갈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죠. 제가 이 감옥에서도 그렇었고 출소에서도 그렇고. 자, 그러면서 이제 막 언론사들이 이제 오세훈을 이제 막 부추기는데 황교안 태블릿 찬스 시간 부족. 황교안이 태블릿 가지고 헛발질했기 때문에 이걸 총공격하면 되는데 이게 좀 시간이 모자란다. 그리고 실제로 오세훈 후보는 황교안을 총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미 제 이름까지 됐잖아요. 1심 판결에서.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출소한 다음에
이 미디어치 독자들이 오세훈 후보의 사무실 가서 이 집회도 열고 기자회견도 열고 오세훈 참모들하고 토론도 하면서 결국 오세훈 후보가 이제 입장을 변경을 하죠. 그 입장 변경되는 과정을 땅끝 TV가 이제 영상을 촬영했는데 땅끝 TV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블릿 PC 아시죠? 네.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보니까 그 지역구 그 사무실에서 가서 사람들이 시위도 하고 지금 이러는데 오세훈은 비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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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바로 다음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 PC는 그 조작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뭐 기자 생활했지만 제가 보기에도 최소한 그 조작 보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때 갑작스러운 질문에 답변하다 보니까 이제 법원 판결에 근거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심 판결에서는 태블릿 PC는 조작된 게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이제 그것을 인용하다 보니까 변희재 씨 입장에서는 거기에 목숨 걸고 싸우다가 구속까지 돼서 법정 투쟁을 하는 단계에서 아마 굉장히 섭섭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분께 인간적으로 죄송스럽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뭐 국가 공권력에 의한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이후에 자료를 좀 보고 또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법정 다툼까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던 사이도 아닌데 같은 편이 되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2심 판결, 3심 판결 정말 열심히 싸우셔서 무엇이 진실인지 국민 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그 뭐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정치인으로서는 좀 뭐 어려운데 뭐 바로 사과를 하신 거죠. 뭐 변희재 씨도 이 방송 보고 있다 그러면은 보시고 그리고 또 저희하고 한번 같이 출연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토론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당시에는 사실 1심 판결이 나온 상태고 그렇습니다. 이제 재판장 뭐 법률가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1심 판사가 예를 들어서 조금 불리한 뭐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원고나 피고 어느 쪽 한쪽을 인용하고 한쪽은 인용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증거도 예를 들면은 뭐 이쪽 증거는 인용하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심도 남아 있고 이제 최종 결정도 안 났는데 사실은 법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조작이 완전히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이렇게 결론 났다라는 표현보다도 네네. 1심 판결이 그렇게 났고 네네. 현재로서는 1심 판결을 존중해야 네네. 해서 그걸 전제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마 그때 그런 스탠스였던 걸로 기억을 네네. 합니다. 그래도 조금 이제 아직 최종 확정도 안 됐는데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좀 경솔한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글쎄 하여튼 그때는 제한된 정보 하에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뭐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뭐 질문하시면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바로 방송을 보고 팬앤마이크에 전화를 걸어서 오세훈 후보하고 통화도 하고 그 정도면은 뭐 내 입장에서는 충분하다. 그 정도는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다시 얘기를 꺼내는 거는 이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6월에 저 인민무력당 이 당대표 경선 그리고 대선 후보 경선 대선 때까지도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얘기가. 또 박 대통령이 또 석방 낼 거 아닙니까? 그럼 태블릿 PC 조작 얘기만 꺼내면 또 중앙일보한테 끌려가가지고 조인트 맞고 또 말 바꾸고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리 짚어놓는 거예요. 오세훈 후보를 비롯해서 누구든 태블릿 관련돼서 얘기를 한 것 같고 박영선이나 누군가 이 친문좌익 정치인이 시비를 거는 순간에 제가 중간에 껴 들어갑니다. 그 시비 걸려면은 이 책 다 공부하고 이 책 논리를 깰 자신 있을 때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중앙일보 끌려가기 전에 저한테 끌려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자, 오전 시장은 이제 그 당시에요. 과학적인 그리고 꽤 오랫동안 재판을 거쳐 태블릿 PC의 조작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결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가 볼 땐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과학적인 거 하나도 없고요. 과학적인 거 아예 없었고, 국가수 검증 그거는 제꼈고, 우리가 직접 검증하자는 태블릿 PC 검증하는 다 그냥 기각해버렸고, 오랫동안 한 게 아니라요. 거의 한 말이 6개월이지 3개월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1심 재판에 최순실도 안 나왔고 손석희도 안 나오고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끝내버린 거를 가지고 이런 판결을 신뢰를 받지 못하고 그 틈을 비집고 특정 계층과 지역에서 조작 뉴스가 힘을 얻고 있고 그것을 황 후보가 인용을 하고 편성한 지도자는 자기 지지 세력과 지지자를 설득해 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지금 제 입장은 정반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 서울시장 후보 되는 과정이나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어쩔 수 없다 치자 이거야. 뭐 이건 이 시간도 없는데 이걸 뭐 오세훈 후보가 이슈시켜서 간다는 건 내가 불가능하다고 알지만 앞으로 대선까지 시간이 있는데 이 명백히 객관적으로 지금 조작이 그것도 JTBC가 한 게 아니라 검찰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이 조작하고 윤석열의 검찰이 합세한 이게 다 드러났는데 그거를 지지층과 자기 세력에게 설명해 주지 않는 정치인이야말로 퇴출돼야 되지 않나요? 진실을 자기가 진실을 알았어 아니면 알 수가 있어 마음만 먹으면 근데도 그냥 이대로 판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돼서 그 진실을 지지층과 자기 세력에게 숨기고 설명하지 않고 그 진실을 짓밟은 세력과 야합하고 있는 정치인이야말로 당연히 정치 생명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재보선 끝나고 이제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 이슈가 터져요. 빠르면 지금 박영선하고 오세훈 사이에서 터질 수가 있고 이때 안 터져도 터지는데 당연히 이거 막는 사람, 이거 침묵하는 정치인들 다 쓸어버려야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정치인이 국민과 지지층에게 진실을 숨기는 그런 정치인들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이 발언은 태블릿 PC가 조작이 아니라는 확실한 진실을 갖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그 확실한 진실을 구한 게 아니잖아요. 조작됐다는 확실한 진실을 내가 구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구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는 진실을 구한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서 진실을 배워가지고 알려주는 게 맞는 거죠.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황장수가 요즘에 또 윤석열 까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황장수가 정말 최악의 인간인데 정말 이 탄핵 당시에 지금이야 이 가수현 하청 무리들이 막 선동을 하죠. 태블릿 PC 관련해서. 근데 가수현 하청 무리들이 저렇게 안면 몰수하고 이 태블릿 진실을 음해 비방하기 전까지는 보수에서 사탄파라 하더라도 여기 대해서는 시비를 안 걸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박 대통령과 최순 시대 무슨 뭐 과거 뭐 무슨 인연이나 그런 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JTBC가 이 태블릿 보도를 어떻게 했고 도대체 어떤 근거로 최순실 거라고 단정 지었냐 그럼 객관적이고 과학적 검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디어워치의 추론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지금까지 오는 동안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사탄파들도 예를 들면 하태경 이런 애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못 제기했다고요. 근데 유일하게 JTBC 앞잡이처럼 앞에 튀어나와서 태블릿을 음해했던 자가 황장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다음에 이제는 명백하게 태블릿 조작이 밝혀졌으니까 당신 정정하라고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왜 나한테 인정받고 싶냐 이따위로 나오고 있어요. 난 그냥 밖에서 딴거 하는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범보수 진영에서 유일하게 태블릿 진실을 비방 음해했던 게 황장수인데 고치라고 얘기해도 안 고칩니다. 자기는 자기가 틀린 허위 선동한 것도 고치지 않는 게 자기의 철학이래요. 이런 자야말로 민주주의에서 제일 위험한 자죠. 아직까지 오세훈 후보나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보이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황교안은 그 뒤로 어떻게 됐느냐? 황교안은 2019년 6월 4일 날
이때가 제가 프레스센터에서 태블릿 PC 특검법 기자회견을 할 때입니다. 그날이에요. 그날 누구 왔냐? 조원진, 강용석, 김세희가 왔죠. 이제 와서 볼 때는 저를 감시하러 온 겁니다. 설마 변희재가 이 윤석열의 검찰과 문재인이 맡고 있는데 태블릿 PC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그거 감시하러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출소하고 나서도 사실은 조원진, 강용석, 김세희는 저를 다 도와주다가 막상 제가 이 조작의 주범이 김한수라고 밝혀내니까 다들 이제 정체를 드러내고 뒤통수 쳐왔던 사건이거든요. 어쨌든 이날에 황교안은 이날 중앙일보에 끌려가서 조인트를 맞더니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엎드려 사과를 합니다. 중앙일보한테 가서 홍석현 회장님께 송구스럽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태블릿 PC 1심 판결을 존중한다. 내 판결인데 네 판결이 아니라 내 판결을 제3자가 존중한다 그래요. 황당한 인간이죠 이거. 즉 변희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저한테 마저 죽어도 할 말 없는 얘기를 했는데 오세훈 씨는 어쨌든 정정했는데 황교안은 이 시간까지도 정정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황교안이 백기를 투항하면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태블릿 PC는 웬만하면 함부로 거론할 수 없게끔 돼버렸죠. 그래서 황교안을 무참히 밟아버린 거예요. 이 중앙일보하고 JTBC가. 그래서 지금도 오세훈 씨가 언제 또 JTBC나 중앙일보에 끌려가서 황교안 짱 날지 장담 못하는 겁니다. 물론 문제 제기는 박영선이 하겠죠 한다면은 그럼 저는 당연히 박영선 사무실 가서 박영선 나오라고 할 거고,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이 상황에서 JTBC나 중앙일보에 끌려가서 황교안처럼 백기를 들고 들어놓는다 그러면은 저는 오세훈 시장 사무실을 당연히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때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가더라도 분명히 내년 대선 때까지 이거는 계속 터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는 완전히 이거는 시한폭탄이 지금 하나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